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1일 33번째 시간은 차주 발표 예상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그 차주에 발표할 정부 정책이 재개발에 과연 독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수혜, 혜택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주에 발표될 정부 정책의 제목은 주택 공급 혁신 방안 뭐 그런 제목일 것 같은데요.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일부 정책적인 완화책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재개발 때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차주에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재개발 사업에 LH나 SH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서 계획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상향, 초기 사업비 지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 기사에서는 이러한 것은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제 차주 발표 예상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혁신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재개발 사업에 어떠한 영향 혹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어제 발표된 한국경제신문의 주요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고요. 또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관련 정책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또 최근에 관련된 이 정책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과의 상관성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파급 효과 혹은 뭐 결론을 한번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2020년 4월 30날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단독 보도 형태로 됐고요. 재개발 때 임대주택 더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풀어준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를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쉽게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국토부는 이르면 차주에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공공성 요건 충족을 하는 그러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하고요. 또 LH나 SH공사가 참여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초기 사업비 지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토록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운영관리 기준이라는 것에 따르면 1차 역세권은 전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또 2차 역세권은 전철역으로부터 251m에서 500m 이내이며 1차 역세권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을 상향 및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까지가 아닌 350m까지로 확대를 할 방침이다 라고 한경 기사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에서는 서울시는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 구역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개발 구역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된 곳은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2번 항목, 정부가 차주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혁신 방안, 키포인트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그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된 서울시의 현재의 정책 내용과 서울시 의회의 관련 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정책으로서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이것은 작년 2019년도 9월 18일 날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개요는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서울시가 매입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정책에 대한 적용 범위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250m까지 전철역으로부터 또 전철역으로부터 250에서 500m 거기에 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전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역사문화보전지역이라든가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정비구역 혹은 정비예정구역 같은 정비구역 혹은 정비예정구역, 여기서 이제 해제가 되는 지역은 해당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규모는 3,000제곱미터 이상, 땅 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이제 이렇게 변경, 상향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1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준주거지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2차 역세권은 현행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담 기준도 이렇게 땅의 용도를 몇 단계 상향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공공시설 부담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높이 계획 같은 것도 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곳을 이제 개발할 때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여야 하며 커뮤니티 지원 시설도 주택 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면적을 45제곱미터라든가 또 45에서 6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역세권이라는 것을 전철역에서부터 250m, 2차 역세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페이지가 서울시청의 정책 기준입니다. 서울시청의 정책 기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제 한경기사, 그러니까 차주의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 이 페이지는 서울시청의 관련된 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요 이미지는 전철역에서부터 뭐 500m, 250m 이렇게 면적에 대한 이제 도식화된 그림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서울시청도 아닌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최근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관련돼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조례의 제목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는 4월 29일 날 됐고요. 실제 이것이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임시 본회의를 통해서 4월 20 며칠인가 그때 통과가 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줌으로써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고 저이용 역세권 활성화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의 통과된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역세권에 대한 정의를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그리고 이런 이제 서울시 조례가 이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거 상업 지역 중에서 최소 면적, 노후도, 접도 조건 등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 상업 복합 개발 방식으로 주민 제한형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건축 혹은 주택 건설 사업 혹은 정비 계획을 통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런 사업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최대 3단계까지 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배제 지역이라고 해서 특성관리지구라든가 재정비 촉진지구 또 도정법을 근거로 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은 이제 이러한 조례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는 5월 중으로 공포가 되어서 즉시 시행이 예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는 한경기사에서 다음 주 중으로 정부가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 방안에서 언급되는 역세권 이제 개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서울시의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서울시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가 된 그 조례의 그 관련 내용들 세 가지를 살펴봐가지고 좀 복잡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1차 역세권을 350m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기준은 1차와 2차 이렇게 이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의회의 조례 기준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같은 거 구분이 없이 그냥 역세권이라고 해서 250m 이내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maybe 서울시와 의회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으로 구분을 이제 해서 1차 역세권을 350m 정도로 이렇게 통일하게 되지 않겠는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경 기사 내용에서는 서울시는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 지역은 배제한다 이런 것을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요걸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기사 내용에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의 정책 기준이라든가 의회의 조례를 보면은 뉴타운 및 해제 지역은 이 역세권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이것하고는 상관이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상충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도치성은 아마도 maybe 서울시 정책 기준 및 최근 통과된 서울시 의회의 조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즉 기사 내용, 환경 기사 내용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세권에 있으면서 재개발 초기 지역이라고 하면은 조합 설립 이전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 초기 지역은 정비 계획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볼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할 만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타운 혹은 재개발에서 해제가 된 지역 중에서 역세권 350m 이내 정도로 볼만할 것 같아요. 이러한 해제 지역 중 역세권 지역은 용적률 혜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가지고 관의 공공임대주택 상향 정책이라는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을 다시 재착수할 수 있는 좋은 전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해제가 된 지역들 중에서 역세권 지역들을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역세권 지역들 중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이 있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증산 4구역이라는 곳도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세권 지역들 중에서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개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서울시 관련 정책, 제가 언급드린 이 관련 정책은 서울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 의회에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조례 이제 통과가 된 그 조례 내용을 직접 참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중에서 4월 29일자 이틀 전 4월 29일자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마아파트라든가 개포 주공 시리즈라든가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압구정 등 재건축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흑성뉴타운 등 다양한 이런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5년 재당첨 제한,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간 움직임, 또 대출 규제 등 현재의 부동산 규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가해지는 규제책도 다른 부분이 많고 강도 또한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규제라든가 완화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재건축이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어느 사업 형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난 후에 다음에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면 연후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하게 되리라 예상되는 주택 공급 혁신 방안 그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과 또 그 정부 발표 내용과 맞물린 서울시의 정책, 또 서울시 의회의 조례 그런 것들과 비교 혹은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주에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발표하게 되는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33번째 시간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